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진단 영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관심이 가지 않을 법한 한국전력입니다. 그래도 볼 내용이 있다면 좀 봐봐야겠죠? 제가 한국전력을 진단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종목을 진단하려다가 오늘 밤에는 한국전력 한 종목만 패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고 여러 부분에서 살펴봤는데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와 3조 5천억 원 규모의 전력 판매 계약으로 보이는데, 그쵸? 뉴스 보시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아침부터 21년간 3조 5천억 원 매출 관련, 그쵸? 말레이시아 쪽.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은 판매 계약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보면 상반기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모레 해요. 이틀 앞두고 있고,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시점에서 좋은 재료, 전력 판매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몸집이 무거운 4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차트는 한국전력의 일봉입니다. 약 4년간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더 길게 볼까요? 그러면 한국전력이 16년도 한 상반기까지 상승하다가 이와 같은 쌍봉을 보이고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하반기까지 약 4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이렇게 한 4년 정도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에는 상승 추세였어요. 그렇죠? 근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 꺾였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 외국인의 지분율은 얼마였을까요?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죠. 보유율인데 이처럼 파랑색이 계속 꺾여서 내려왔죠. 그리고 주가도 하락했는데, 그럼 정확히 4년 전 2016년 8월 11일에 외국인 지분율은 얼마였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33.08% 였습니다. 정확히 4년 전. 근데 오늘 외국인의 지분율은 18.06%입니다. 약 15%가 감소한 거고, 4년 동안 거의 지분율은 거의 한 반이 감소한 거고, 주가는 이처럼 6만원에서 러프하게 6만원에서 지난 3월달 15,000원으로, 그러니까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4년 동안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뭔가 좀 숫자가 애매하게 또 겹치는데 숫자 4가 있습니다. 4년 동안 4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주가의 꼭지는 2016년이었다는 건데, 실적을 보시면 한국전력 실적이에요. 실적 역시나 2016년에 꼭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2017년도에 흑자 규모가 많이 줄었고 2018년에 적자 전환했고, 거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흑자가 줄어들고 적자 전환하고 적자가 확대되고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꼭지도 2016년, 실적의 꼭지도 2016년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4년 동안 외국인의 지분율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한 15%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이라면 한국전력을 매수했을지 아니면 2016년도부터 매도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간 주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실적도 보고 계시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큰 그림으로는 수익 구조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18년에 2년 전에 2080억 원 적자였죠. 작년에 1조 2천억 원대,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유가가 낮다 보니까 4,306억 원의 영업이익 깜짝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다시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2분기보다는 적자 규모가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이제부터 내용 중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발전 단가가 상승해서 판매 가격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어 있으니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꼴이니까 손실이 눈덩이가 되기 쉽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래 왔어요. 더욱이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환경비용, 이 환경비용도 참 이게 문제인데, 환경비용이 2015년에는 1조 원이었고요. 2017년에는 2조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무려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급증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2013년 이후로 전기요금도 올리지 못해. 유가에 따라 실적은 들쭉날쭉이고, 더욱이 매년 환경비용도 증가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이라면 사시겠어요? 매도하시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도 외국인은 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과 달리 OECD 국가 대부분은 유가가 오를 때 전기요금을 올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요금을 내려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케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미국 일부주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보면 전기요금에 한국전력에서 매년 그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5일 전에 지난 6일인 거죠.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보면 따르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국전력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많았었어요. 20년 만에 직접 전력생산 추진 관련 뉴스 나왔는데, 물론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은 20년 만에 전력을 직접 생산하게 되고, 한국전력 별도 법인은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이러한 그림이 결국에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선택임을 감안하면 한국전력의 지금과 같은 비용 구조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재무 구조에 불리한 투자만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서 정부 인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마련되어 갈 수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고, 결국 머지않아서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봤는데요. 보세요. 6일 송갑석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있었고요. 모레 13일 상반기 실적 발표 IR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실적 발표 IR을 전후로 전기요금 체계 변화 이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이틀 앞두고 오늘 말레이시아 전력 판매 계약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6일, 실적 발표 13일.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일주일 앞두고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과 좀 비슷하시나요? 그러면 좀 관심 종목에 이제 한전을 넣어 두셔야겠네요. 그쵸? 오늘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한국전력이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고 4년 동안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은요. 거래량이 좀 그냥 많았네. 뭐 계약 때문인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야, 거래량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뭐지? 도대체 뭐야? 뭔데 이렇게 터진 거야? 진짜 계약 하나만 갖고 이렇게 터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좀 과한 걸까요?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91만 주 샀고 기관이 150만 주 샀습니다. 연기금 43만 주, 투신 10만 주, 사모펀드 13만 주, 금융투자 무려 60만 주. 그리고 보험 22만 주, 뭐 은행 기타 금융.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 여러 기관들이 그냥 함께 다 매수한 날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15% 감소했고 외국인은 상식적으로 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 외국인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 앞으로 주가가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물론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좀 터졌네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데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앞으로 주가가 뭐 3% 하락했다가 5% 상승했다가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단기 수익 관점에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도,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은 어떨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요. 그럼 외국인이 2016도 꼭지부터 지분율을 한 15% 반을 줄였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지분을 만약에 채워나가요. 그러면은 뭐 주가가 뭐 급등은 없을지라도 계단식 상승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지라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간다면 그건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쵸? 여기 자료도 제가 또 배당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여러 종목 진단하려고 했는데 한국전력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당 자료를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갖고 나왔는데 실적이 2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배당을 줄 수가 없었겠죠. 그쵸? 2년 전에 790원 줬어요, 주당. 그런데 올해는 좀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어서 한 증권사에서는 올해 실적 결산 후에 내년에 2020년 결산 배당금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그 주당 배당금이 790원보다는 더 높은 한 950원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증권사도 있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또 모르죠. 3년 만에 다시 배당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냈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많은 부분이 변수이긴 합니다.
어디선가 모를 나비의 날갯짓이 훨훨 날아와서 한국전력의 변화의 바람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전력의 진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종목만을 위한 진단을 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